안녕하세요. 평가단 22회 해설 강의네요. 22회까지 왔네요. 매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이제 이 회차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여러분들은 지칠 거예요. 지칠 건데 그래도 그 매주 진도표에 맞는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좀 체크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전체 범위니까요.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한번 참고로 봐보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자, 그러면 영어권이라는 게 나오면 꼭 여기 찾아라 했죠. 함께 가면 양도소득, 영어권은 단독으로 분리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 그다음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했다. 이주권을 별도로 따로. 그러면 따로 그랬으니까 이게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으로 갑니다. 그럼 2번이 답이네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대상.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도 양도 대상. 그다음에 주권 상장법인. 그럼 상장법인의 주식 중에서는 상장법인은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만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장외, 시장 밖에서 거래했을 때도 과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 그래서 틀린 건 2번, 이게 정답이 돼요. 문제 2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으면 이걸 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매매라고 그랬죠.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 이하의 불이행으로 양도 담보물인 토지가 변제 충당했다. 그래서 변제 충당했다 이 말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로 받은 토지를 매각을 했네요. 환지로 받은 토지를 팔아먹었어요. 그럼 매각했으니까 당연히 양도가 되겠죠. 환지로 받은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다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내가 내 재산을 단순히 찾아오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본인 걸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양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부담부 증여에서는 누구하고 부담부 증여했는가를 봐야 돼요. 타인하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만큼은 양도, 인수 이외는 증여. 그래서 수증자가 지금 상대방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인수한 만큼은 양도로 봐요. 왜냐하면 채무 인수는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네요. 이제 3번은 양도 및 취득 시기 내용으로 틀린 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고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이제 수용당했네요. 수용되는 경우는 이거 안 되죠. 수용되는 경우는 잔금을 청산한 날. 잔금 청산일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등기를 접수한 날. 그럼 이게 지금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당했으니까 잔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수용 개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요. 상속은 상속을 개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3번이 돼요. 이제 문제 4번은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라 그랬는데 올해 시험에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6월 1일 날 국내 소재 등기된 주택을 12억 원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은 12억이고 과거에 2011년에 8억 원의 그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필요 경비는 소송 비용 등 직접 소요된 비용 2천만 원이 있는데 이 2천만 원 필요 경비 요건을 충족했네요. 충족했다는 이야기는 증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2천만 원은 비용으로 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도 차익을 구하려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또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넣어볼게요. 양도 가액은 12억이고 취득 가액은 8억이고 필요 경비는 2천입니다. 그럼 이제 빼기 하면 돼요. 여기서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억에서 8억 빼면 4억. 4억에서 2천을 빼니까 3억 8천. 3억 8천 나왔네요. 3억 8천인데 이걸 3억 8천을 전부를 고가주택뿐이 아니라 12억이고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1세대 1주택이니까 이 중에서 12억 중에서 그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빼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3, 4분의 1 이거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누니까 4로 나눠봐요. 그러면 여기서 3억 8천을 4로 한번 살짝 나눠봐요. 4로 나누니까 얼마 나온가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그럼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억 8천을 이렇게 4로 나눠. 그러면 4, 9, 36. 36이니까 20. 4, 5, 20. 그럼 9,500. 9,500 나왔네요. 이렇게. 이건 계산기가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3억 8천을 4로 그냥 계산기 누르면 9,500 이렇게 나와요.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좀 뭘 쉽게 푸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못 풀었죠? 제가 왜 못 풀었죠? 그래요. 근데 이거에 고가주택에 대한 비율을 이걸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고가주택 비율은 전체 금액 12억 중에서 9억이 넘는 비율만큼만 고가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5번. 이거 뭐야, 이거?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이거 뭐지? 미등기네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대한 산시 그랬네요. 그럼 미등기 상태에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네요. 그래서 양도 차익하고 양도소득 금액하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는데 미등기니까 못 빼죠. 또 소득 금액에서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야 되는데 미등기니까 못 빼죠. 그럼 다 똑같네. 양도 차익, 소득 금액, 과세 표준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문제가 쉬울 것 같아. 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뭔 말인지 문제 해석이 안 됐네요. 이 문제 해석 능력이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문제 6번.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양도 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 그러면 소송에 의해 직접 소요된 비용도 이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자산을 양도하게 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도 또 계약서 작성 비용도 이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시가 초과액 있죠.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로 취득했을 때는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시가로 재계산하니까
시가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이 안 되냐면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가 초과액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양도천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방 확장 공사를 했지만 그 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자본적 지출이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네, 매각 차손 있죠. 매각 차손도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는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쪽에다 매각을 했을 때는 그 한도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한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융기관에 그랬으니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정답은 3번. 7번이요. 국내 자산을 양도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제 첫 번째 1번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를 빼야만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두 번째로 과세 대상인 토지와 주택을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처분을 했네요. 그럼 동일한 연도에 토지와 주택을 따로따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양도소득 금액 안에서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최대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0이 아니에요. 최대 2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2번이 틀렸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이네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할증과세가 30% 할증과세가 돼요. 3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3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1년 이상을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여기서 1년 이상이라면 사실은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겨요. 1년 이상이면 세율이 60%짜리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를 2년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2년 이상을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세율에다가 여기다가 30% 할증. 그래서 1세대 3주택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30% 할증과세라는 걸 이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종류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같은 종류니까 동시에 양도 차익 손과 양도소득 금액은 통산할 수 있다. 법원의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미등기로 양도해도 등기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기본공제 받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8번. 8번은 2020년 1월 1일 갑은 그의 배우자 을에게, 그의 배우자란 말을 썼네요. 자, 배우자 을에게. 그 배우자 을에게 시가 10억 원의 자산을 증여하고, 그러면 배우자란 말이 딱 뜨면 이거는 증여 인정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증여를 인정합니다. 증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12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맞았네요. 증여 인정하는 게 증여세 부과예요.
그 다음에 을은 갑과 함께 연대책임 없죠. 왜냐하면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갑에게는 연대책임을 물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 여기서 취득은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을 때 5억이니까 과거에 5억에 취득했으니까 10억이 아니라 갑이 5억에 취득했으니까 5억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증여받은 자산 A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일단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먼저 증여는 인정을 했으니까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고 이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환급한 게 아니에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 약간 혜택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급 조치,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9번.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2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네요.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세금은 내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종합과세로 가든지 분리과세로 가든지 본인이 선택해서 과세를 하면 돼요.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종합과세로 가도 되고 분리과세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또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의 합계, 보증금은 2주택이 아니라 3주택부터 과세가 돼요. 그래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보증금은 집이 3개가 넘어야 돼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주택과 3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주택 하나면 안 돼요. 3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업용 건물은 1개가 돼도 세금을 물려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1개만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되는 고가주택. 여기서 고가주택은 1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이 원칙은 1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월 임대료는 비과세였어요. 단 예외적으로 1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일지라도 고가주택인 경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그때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 여부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원칙은 합산한데 2천만 원이 안 넘었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 요게 틀렸어요. 10번 문제로 가보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건. 네, 9개. 외국에 있는 집은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 임대료는 외국에 있는 집 하나를 임대하고 받은 월 임대료는 가액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 주거용 건물 결손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 통산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기, 수도,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받았을 때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서 받아버렸다.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이거는 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겠습니다. 이제 5번이네요. 필요경비가 50%를 인정했어요. 그럼 필요경비를 50% 인정했으면 기본공제로 추가로 기본공제는 400이 아니라 200만 원만 인정을 해요. 만약에 앞에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됐을 때는 기본공제로 400을 빼주는데 필요경비가 50밖에 안 됐을 때는 기본공제로 200만 원만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끝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정이 끝나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이거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 같은 게 기존에 이제 다른 사이트에 보면 기출문제 같은 게 지금 최근에 기출문제만 해설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예전 기출문제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제 개통한 유튜브는 제 이름 해가지고 송원 세법 튜브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송원세법 튜브라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출 문제들은 아마 10회 이전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회, 13회치부터는 제가 그 기출 문제가 복원이 되는 게 그대로 제가 보관해서 개정된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예전 기출문제부터 지금 현재 31회 기출문제까지 제가 차근차근 해설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지금 그 문제를 풀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구독해 놓으시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기출문제 해설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실무하실 때는 실무에 관계되는 그 교재들이 거기에 영상으로 촬영이 돼 가지고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택가 세금이라는 국세청에서 나온 그 세금 교재를 제가 하나씩 일반 국민들이 세법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한 2분 정도 또는 어쩔 땐 1분 정도 옆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설명하는 형태로 이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튜브 쪽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제공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 또 시험 보기 직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어쩔 때는 또 라이브로 제가 생방송을 한번 강의를 해드릴 수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조 많이 하시고 많이 홍보해가지고 드디어 세법 선생님이 유튜브에 들어오셨구나. 유튜브에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 저기 유튜브는 저희 메가랜드 땅땅TV도 있고 또 메달TV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출문제하고 관련된 내용 또 실무하고 관련된 이제 부수적 실무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스터디하는 것들을 자료를 올리려고 개통을 했으니까 송원세법 튜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